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 선박이 이란으로부터 피격을 받았다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국내 증시 어제 이 미증시 호르무즈 해협 노이즈를 소화했지만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다는 점, 조금은 오늘 증시 다시 한번 반등장이 연출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대비해서도 미증시 대비해서도 국내 증시 크게 밀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 호르무즈 해협 노이즈에 조금은 떨어져서 V자 반등장이 연출됐을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단순히 시장에 반등이 연출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그널을 찾아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찾고 있는지,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뉴스 또 시그널 포착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레디 개장 시그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저희 방송 라이브 또 다시 보기로 가능히 합니다. 놓치셨다면 꼭 다시 보기 시청해 주시고요. 또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박서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박서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하루였습니다. 반면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며 여전히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요일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4% 오르며 5,609선에 장 마쳤습니다. 오전부터 견조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마감쯤에 주춤했는데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였지만 좀 더 고꾸라지면서 0.07% 소폭 하락한 1,136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존재감이 드러났습니다. 기관홀로 7,821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반면 개인은 5,086억 원, 외국인은 2,563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달랐습니다. 개인만이 2,542억 원 규모의 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12억 원, 1,267억 원 매물을 덜어내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중동 사태로 에너지 안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우리 정부가 결국 선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정비 중이던 원전 6기를 예정보다 앞당겨서 가동하기로 한 건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천연가스 가격도 뛸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철을 대비하기 위해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으로 방어벽을 치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장 이달 안에 신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가고 5월 중순까지는 총 6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전력 생산에 투입됩니다. 원전 가동은 곧 관련 종목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직결되는 만큼 시장의 매수세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AI 반도체 업계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AMD의 리사수 CEO가 오는 18일 드디어 한국 땅을 밟습니다. 취임 이후 첫 공식 방한이라 시장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데요. 이번 방한에서 리사수 CEO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같은 국내 핵심 파트너들과 릴레이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 이어 AMD GPU 물량까지 수주하게 된다면 HBM4 공급과 파운드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엄청난 잭팟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이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최대 행사 GPU 2026이 열리는 주간에 맞춰 이뤄진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한국이 단순한 공급망을 넘어 이제는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로는 명암이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1.12%, SK하이닉스 1.81% 올랐습니다. 자동차주는 소폭 강세였습니다. 현대차 0.95%, 기아 0.62% 오르며 조용히 빨간불을 켰고요.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대 하락하며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전일 이재명 대통령이 협력사 성과급 지급 사례를 모범 상생 사례로 직접 언급한 데다 증권가의 긍정적 실적 전망까지 더해지며 7.4% 올랐습니다.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3차 상법 개정 이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대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발표가 이어진 덕분인데요. 삼성생명은 7%대, 미래에셋증권은 10%대 급등하며 이날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약주도 반등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라이릴리와 손을 잡고 릴리 게이트웨이 랩스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대 강세로 마감했고요. 자가면역 질환약 램시마의 액상 제형을 유럽에 출시한 셀트리온도 1.46% 나란히 올랐습니다. 반면 하나시스템은 5.44%, 한미반도체는 3.55% 하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전거래일 무려 29.97% 급등했는데요. 솔리드는 지난 3년 연속 3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온 알짜 기업입니다. 실적은 늘 좋았는데 통신장비 업종 전반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 짓눌려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아온 건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AT&T가 설비 투자 증액을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통신장비주 전반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건데요. 실적이 이미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 순환매까지 맞물렸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그동안 저평가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번 반등이 단기 급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본격적인 재평가의 시작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농심입니다. 전거래일 1.68% 올랐는데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국내는 탄탄했고 중국, 일본, 호주까지 잘 됐는데요. 딱 한 곳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와 콜라보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 공을 들였는데 매출 성장률이 0.5%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삼양식품이 미국에서 55%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뼈아픈 결과입니다. 불닭볶음면 열풍 앞에서 신라면이 주춤한 모양새인데요. 올해는 신라면 골드, 신라면 김치볶음면 등 신제품으로 반격을 노리고 있는 만큼 농심이 미국에서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시그널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광통신입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GTC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차세대 칩 못지않게 주목받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광통신인데요. 쉽게 말해 데이터를 전기 대신 빛으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워낙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 기존 구리선 방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도로는 그대로인데 차량은 늘어난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엔비디아도 이 흐름을 읽고 광부품 기업 두 곳에 각각 20억 달러씩 투자를 결정했고요. 2030년까지 이 시장이 지금보다 4배 커져 73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대한광통신이 전거래일 대비 29.95% 급등하며 7,160원에 마감했습니다. 광케이블은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만드는 국내 유일한 대한광통신인데 이달 빅테크 기업의 고급 케이블 납품까지 성사되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살펴보시죠. 방산, 빨간불로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중동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교전이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 4척을 추가 공격하면서 전쟁 발발 이후 피격 선박이 총 15척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까지 포착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제거를 요구했고 미군은 이미 이란의 기뢰 부설 선박 10척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협 통행이 불안해지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글로벌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방산주로 시선이 쏠리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살펴보시죠.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3대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엇갈렸습니다.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만 방어에 성공했는데요. 다우존스 0.61% 하락하면서 47,400선으로 가라앉았고요. 나스닥 0.08% 소폭 상승, S&P 500 지수는 0.08% 하락으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상승, 6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는 AI 에이전트 특화 모델 네모트론 3 슈퍼를 전격 출시하며 0.68% 상승했습니다. 알파벳 0.49%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22%, 아마존 0.78%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메타는 0.12%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일 AI 에이전트 전용 소셜미디어 몰트북을 인수한 데에 이어 이번엔 자체 설계한 AI 칩 MTR 개발 소식을 내놨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장악하고 있는 AI 전용 칩 시장에 직접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메타의 거침없는 AI 행보, 엔비디아도 이제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단연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2월 중국 판매량이 58,600대로 전년 대비 무려 91% 급증했고요. 이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건데요. 자국 전기차 기업들 간 치열한 가격 경쟁에 보급률도 이미 높은 중국 시장에서 이런 성적을 낸 건 이례적입니다. 모델 3와 모델 Y가 현지에서 꾸준히 선전하고 있는 덕분으로 풀이되는데요. 2.15% 강하게 올랐습니다. 월마트는 1.3% 내리며 방어주임에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엔비디아입니다. AI 에이전트 전용 오픈소스 모델 네모트론 3 슈퍼 모델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AI 에이전트, 질문에 답만하는 챗봇과 달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복잡한 일까지 척척 해내는 AI인데요. 문제는 이 에이전트가 일반 챗봇보다 데이터를 최대 15배나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 문제를 영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두뇌를 쓰는 구조로 설계해 비용은 낮추고 속도는 최대 4배로 끌어올린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모델이 엔비디아 칩에 딱 맞게 최적화돼 있다는 건데요. 한 번 쓰면 다른 칩으로 갈아타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이죠. 동시에 네덜란드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AI 인프라 생태계 장악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칩도 팔고 모델도 깔고 투자도 하는 엔비디아. 사실상 AI 세계의 집주인이 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오라클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 발표한 4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9.18% 급등했습니다. 매출은 1년 새 22%껑충 뛴 17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 애저, 구글과 맞붙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OCI는 매출이 무려 84% 폭증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채 논란에 거품론까지 뒤집었으며 시장에 눈총을 봤던 오라클이었는데 숫자로 정면 반박해버린 셈이죠. 수주 잔고는 5,530억 달러로 1년 새 4배 이상 불어나면서 오라클의 반격은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샌디스크입니다. 오늘도 5.9% 오르며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지난해 2월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사한 이후 주가가 1,769% 뛴 종목입니다. 올해만 떠져도 176%니까 올 초에 샌디스크를 사셨다면 지금쯤 꽤 행복하실 텐데요. 비결은 바로 낸드 메모리 덕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낸드 메모리를 엄청나게 쓸어 담으면서 가격이 90% 이상 폭등했는데요. 샌디스크가 바로 이 낸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번스타인은 목표 주가를 최대 1,000달러로 보고 있는데 오늘 종가에서 아직 53%나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샌디스크의 질주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금선물은 0.01% 하락한 5,178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은선물은 0.09% 하락한 85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상황과 간밤 미국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혼조로 마감한 만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지 상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실시간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박서연이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다시 한번 선박이 피격당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 WTI 선물이 4% 상승하면서 82달러선, 87달러선 웃돌았고요. 브렌트유도 4% 상승하면서 92달러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중요한 경제 지표 CPI가 발표됐죠. 지난 동기 대비 2.4% 상승하면서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딱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일부 품목이 상승하긴 했지만 이 핵심인 주거비 등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집계된 지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급등한 이 유가는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다음 달 발표되는 CPI에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자금이 어떤 섹터로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히트맵. 눈에 띄게 상승한 섹터는 아무래도 에너지 섹터인데요. 유가가 간밤에 급증했고 2% 넘게 오르면서 상승했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각각 2% 상승 불킨 채 마감했고요. 기술주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이 소프트웨어단에서는 오라클이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오늘 10% 가깝게 급등하면서 기술주 보합권에 마무리하는데 일조를 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0.68%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해드렸다시피 에이전트 기능에 특화된 AI 모델을 발표하면서 상승장이 연출됐고요. 마이크론도 3.87% 상승하면서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TSMC와 더불어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자 우위가 확인되면서 오늘 상승장 마찬가지로 연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을 움직인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글로벌 이슈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한번 선박 세척이 피격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영향으로 지금 IEA,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것을 좀 완화하고자 비축유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이 비축유 약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 4억 배럴은 이 전 세계에서 나흘치 소비량을 가리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줄어든 공급분을 채우는 용도로 봤을 때 수십일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 직전 대비해서는 10% 미만으로 국제량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EA가 이렇게 칼을 꺼내든 건데요. 다음 장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전쟁을 대응하고 있는지 타임라인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 포함해서 이란 전역에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공습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란의 혁명수비대 무기 연구개발 단지를 타격했고 테헤란 주민을 통해서 정말 현장이 지옥 같았다라는 코멘트도 외신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도 반격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 바레인 미 해군 기지에 제5함대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고요. 이라크 내부에 있는 미군 기지도 동시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이 시장의 최대 변수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겠죠. 이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에너지 동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격이 계속된다면 석유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발언, 봉쇄 선언을 한 바 있는데요. 미군 같은 경우는 이란의 기뢰 부설함을 16척을 격추했다라고 맞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발견될 경우 전례 없는 군사를 동행하겠다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국내에 있어서도 이 원유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원유 약 70%가 중동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정유주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도입 단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정유업계는 우회로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원유 수입이 말씀드렸다시피 70%를 중동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봉쇄 이전 출발한 유조선들이 속속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버티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유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한다면 즉 사우디 서부에서 이 원유를 싣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면 이동거리가 늘어난 만큼 이 결국 기름값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카드 뭐가 있을까요? 지금 IEA 측에서도 비축유를 공급하겠다라는 결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내 정부도 마찬가지로 비축유 약 9,600만 배럴에 향하는 이 비축유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중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4개월어치의 소비량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하지만 방출 시기는 아직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휴전은 정말 언제 저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측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란에 있는 두 차례 휴전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지만 이란이 이를 거부했다라는 점을 어제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단순한 휴전은 없다. 미군이 공격을 완전히 중단하고 재발 방지까지 보장해야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이렇게 강경 기류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부 외신에서는 앞으로 이 전쟁이 6개월의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지금 휴전을 원하는 그 의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휴전은 빠르면 좋지만 이스라엘의 안보가 우선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고요. 국무부도 이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실질적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지금 휴전은 무의미하고 하마스 괴멸을 목표로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 국가들이 중재 노력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들 계속 팔로우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엔비디아의 GTC 2026이 개최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TC는 이 엔비디아가 매년 여는 세계 최대 AI 개발자 행사입니다.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 AI 칩 관련돼서 몇 년치의 로드맵을 공개하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요. 이 반도체 업계 전체가 이 행사 하나를 보고 전략을 세울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이번 GTC 2026에서 처음으로 베라루빈의 실물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차세대 AI 가속기죠. AI 가속기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AI 가속기는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반도체 패키지인데요.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수백만 명의 질문을 또 동시다발적으로 받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필수적인 핵심 부품입니다. 여기에 HBM이 꼭 필요한데요. HBM 고대 역폭 메모리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텐니다. AI 가속기 두뇌에게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많이 보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걸 담당하고 있죠. D램을 수직적으로 적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메모리보다 속도나 용량에서 앞서고 있는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베라루빈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4는 6세대 HBM인데요. 엔비디아의 기존 요구 성능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초당 10에서 11GB를 달성했고요. 이 베라루빈 1대 탑재 용량이 576GB인데 라이벌이죠. AMD의 차세대 가속기에는 432GB가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성능에서도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종 공급사로 낙점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졌었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두 기업인데요. 중요한 점이 마이크론이 지금 이 명단에서 빠졌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으실 텐데요. 어제 외신을 통해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외신에서는 마이크론이 100% 빠진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GTC 2026에서 관련된 커멘트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HBM 공급사로 반도체 투톱의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수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는 점과 더불어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한국에 가져오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을 조금 비교해 볼까요? 삼성전자가 일단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2월 엔비디아의 HBM4 완제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재설계 없이 양산 출하했다라는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초당 10GB 또 11GB 두 가지 속도 기준 모든 품질 퀄 테스트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를 한 발 더 앞선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까지 엔비디아와 HBM 파트너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HBM4 경쟁력에서 삼성전자에게 퍼스트 무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 퀄 테스트에서 베라루빈과 GPU 사이에 좀 호환 문제가 발견되면서 퀄 테스트 지연이 일어난 건데요. 속보로 전해진 바 SK하이닉스 어제 보도가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조만간 엔비디아의 HBM4 최종 샘플을 납품할 예정이다라는 바가 공시가 됐습니다. 최종 샘플 납품은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반도체 업계에서 최종 샘플 퀄 통과가 SK하이닉스의 명운을 좀 달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운이 달린 퀄 테스트, SK하이닉스가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이번 달 안에 양산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HBM4 제1공급사 자리를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내줄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HBM 성능에 따라서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누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제1 빈1 최상위 등급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최태원 회장도 이번 GTC 2026에 함께 참전한다라는 점이 보도가 됐습니다. 직접 참석해서 이 젠슨왕 CEO와 HBM4 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삼성의 협상 카드로서 D램의 가격이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낸드와 더불어서 D램의 가격이 정말 급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2배, 또 1분기 전년도 대비해서는 100%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D램 가격. 이렇게 D램 가격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의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공정의 HBM4 대신에 이렇게 D램을 생산을 하면서 수익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협상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보도,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이슈 팔로우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국내 이슈도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 이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급 동향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사태로 국내 증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라며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달 개인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 금액이 무려 13조 4천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일정 부분이 빌린 돈이라는 점인데요. 즉 신용거래 잔고, 증권사에서 빌린 주식을 사는 금액이 33조가 넘어갔습니다. 이른바 B2죠. 개인이 이렇게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산 ETF 종목 중 절반 이상이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합니다. 수익도 크지만 그만큼 손실도 클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반대 매매에 대한 경계감도 계속 가져가셔야겠습니다. 반대 매매는 이 주식을 증권사에 돈으로 빌려서 매수를 했을 때 담보 가치가 일정 기준을 이하로 하락할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강제 매도를 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 반대 매매가 연쇄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하셔야겠습니다. 강제 매도가 일어나면 주가가 하락하고 추가적인 또 다른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서 마치 도미노처럼 악순환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수치가 이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0.1% 수준이기 때문에 당국은 우리가 아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긴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굉장히 짙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계감은 놓지 않으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들 체크해 봤는데요. 개장한 지 4분 24초 지나가고 있네요.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혼조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이 시각 코스피는 0.6% 하락하면서 5,5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17% 소폭 상승하면서 1,1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통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죠. 현재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개인의 매집이 잡히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4,2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00억 원, 기관은 1,600억 원가량 매도 물량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흐름 비슷한데요. 1,423억 원 개인들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과 기관 각각 1,000억 원, 310억 원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는 변동성이 짙을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등락을 거듭했던 시가총액 상위단이었습니다. 코스피 이 시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대 낙폭 키운 채 장 대응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1.89%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이 시각 에코프로와 알테오젠은 하방 압력 받고 있는 반면 에코프로 BM은 소폭 상승한 채 시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3,000당 제약까지 지금 바이오주 안에서는 혼조 흐름 나타난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볼 시간이죠. 김민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요즘 우리 장 보면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장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분명 2월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앞자리를 턱턱 바꾸면서 연일 경신을 이어갔는데요. 3월 들어서부터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오락가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갈팡질팡하기 쉬운 시장인데요. 그래도 변수 속에서 변화의 조짐도 나오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 전쟁이 종식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역대 최대 규모로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에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지수가 얼마나 올랐느냐 그 숫자를 보기보다는 자금이 어디로 유입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살피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섹터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조선주, 통신장비주, 스페이스X 관련주, 증권주입니다. 첫 번째 섹터는 조선주인데요. 어제 조선주 다시 한번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현재 캐나다가 추진 중인 초계 잠수함 규모가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디젤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선주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두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그리고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 TKMS가 최종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캐나다 정부가 이 잠수함 사업과 연계해서 자동차 공장에도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측 폭스바겐의 올리버 블룸의 CEO가 폭스바겐은 이 TKMS 잠수함 계약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장에서는 캐나다가 빠지게 된다면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주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또 여기에 정책 모멘텀도 겹쳤는데요. 오늘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미투자 협력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이 대미투자 확대가 에너지 생산과 밸류 수요를 키우고 또 LNG 운반선 발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동 리스크도 이 재료에 포함됐는데요. 사실 전쟁이 터지면 시장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조선업에서는 조금 다르게 작용하는데요. 이 중동 긴장이 높아질수록 원유와 LNG 운송 경로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리스크가 커지면서 에너지 수입국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LNG 수요가 늘고 운송거리가 길어지면서 LNG 운반선과 탱커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으로 조선주 탄력받고 있고요. 대표 종목 살펴보시면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까지 고르게 강세가 퍼졌는데요. 하나오션 어제 14만 1,000원까지 터치하면서 7.4%
4% 오른 13만 3,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중공업은 어제 3%대 오른 28,8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오늘도 1%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바로 통신 장비입니다. 어제 코스닥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런 섹터기도 한데요. 솔리드 어제 상한가까지 기록했고요. 통신 장비 중 64개 종목 중 57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요즘 왜 갑자기 이렇게 통신 장비주가 움직이는 걸까요? 바로 핵심 키워드는 5G SA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5G는 사실 완전한 5G가 아닌데요. LTE 코어망을 일부 사용하는 NSA 구조였습니다. 반면 5G SA는 기지국과 코어망이 모두 5G로 구성된 독립형 네트워크로 완전한 5G 네트워크, 진짜 5G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완전한 5G 네트워크가 기대받고 있냐? 바로 AI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 트래픽은 사용자 한 명 기준 하루 평균 0.3GB 수준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등장할 피지컬 AI 또 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등의 데이터 트래픽이 10,00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저지연, 대용량 통신이 필요한 산업이 커질수록 기존 네트워크로는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통신사들이 5G SA 전환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MWC 2026에서도 글로벌 통신사들의 투자 확대가 주요 화두로 꼽혔고요. 또 시장에서는 AI 다음 인프라 사이클을 통신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파수 공급과 망투자 기대까지 맞물리면서 관련 장비주의 수급이 몰렸고요. 솔리드 어제 상한가로 4자릿수에서 5자릿수로 올라왔고 오늘 4%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KMW 역시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2% 상승 출발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섹터는 바로 스페이스X 관련주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갑자기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바로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추진 보도 때문입니다. 로이터는 10일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을 검토하면서 나스닥 100 조기 편입까지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예상 기업 가치가 무려 1조 7천억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면서 만약 상장이 현실화된다면 역대급 IPO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내에서는 스페이스X와 연결된 기업으로 지분 투자 이력이나 밸류체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 매수세가 번졌습니다. 이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미래에셋 그룹인데요. 과거 스페이스X에 약 2억 7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종목들 움직였고요. 아주아이비 투자 역시 관련 투자주로 묶였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스타링크인데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스타링크가 확대되면 지상 안테나, 위성통신 장비 관련 소재 기업까지 밸류체인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관련한 종목 전반으로 투심이 확대됐고요. 어제 미래에셋증권 74,500원 고점 터치하면서 10%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또 프리장부터 오늘 상승 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4% 상승한 22,750원, 아주아이비 투자는 약 20% 상승하면서 6,1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섹터는 바로 증권주입니다. 요즘 증권주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장중 등락폭도 굉장히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바로 매매인데요. 이렇게 매매가 많아지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 대금이 늘수록 증권사의 실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3월 들어서 코스피 거래 대금은 30조 원대였던 1, 2월보다 크게 늘었고 최근 회전율도 급증하면서 역사적 고점 수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고요. 보시는 것처럼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한 어제였습니다. 또 최근에 여기 새로운 모멘텀도 붙었는데요. 바로 코스닥 액티브 ETF 등장입니다. 첫날부터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거래가 크게 몰렸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약 3천억 원, 또 다른 보도에서는 두 상품 합산해서 1조 원의 거래 대금이 집계됐는데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건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면서 시장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흐름 결국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 기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ETF 시장 확대라는 최신 재료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증권주 어제 27개 종목 중 27개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신영증권 장중 21만 원 넘어서기도 했고 종가는 7.8% 상승하면서 20만 1,000원에 거래됐고요. 오늘도 5%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어제 장중 46만 7천 원 터치했고요. 5%대 상승으로 45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4가지 섹터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오늘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배터리 업계 최대 행사 인터배터리 2026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와 차세대 배터리 관련주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섹터가 시장의 중심이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 캐스터 김민지였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장 상황 계속 점검해 볼 텐데요. 코스피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시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0.66% 지나면서 5,57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장 초반 음전했다가 다시 한번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0.3% 소폭 상승하면서 1,1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대부분 비슷한데요. 코스피에서 개인들의 매집이 더 커졌습니다. 6천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천억 원, 2천억 원 가깝게 매도 물량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들 2천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2천억 원 가깝게 또 300억 원 가깝게 매도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단 체크해 볼 텐데요. 이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각각 1%, 2% 가깝게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이 방산주죠. 한화시스템은 이 시각 1.42% 소폭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전 기대감이 다시 한번 거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세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세 괜찮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1.78%, 미래에셋은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이 시각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1.54% 하락 압력받으면서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이 이란 전쟁에서 천공투가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라는 모멘텀 속에서 1.89%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관통신 같은 이 통신 관련주들의 시세가 괜찮은데요. 이 시각 대한관통신 18%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도 이 코스닥 액티브 ETF에 편입되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8.36% 상승하고 있고요. 대한광통신 역시나 18% 급등세, 삼표시멘트도 1.76% 상승하면서 거래가 계속해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안에서도 혼조 흐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도 계속해서 혼조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팍스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변동성이 짙은 장세 속에서 계속해서 시그널 이어가시면서 포착해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각 8시 반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